한복 소매에 묻은 핏자국을 바라보며 황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할머니 김선희의 장녀인 큰이모에게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가 차녀인 작은 이모에게는 전주의 한옥이 상속되었다. 하지만 삼녀인 어머니와 손녀인 유나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한복 12벌과 마당 구석의 작은 다도실 뿐이었다. 그런데 그 핏자국은 55년 전의 것으로 전쟁을 살아남은 증거였다. 왜 할머니는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어머니와 유나에게 맡겼을까? 달빛이 한복의 실을 비추는 순간 그 답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름은 황윤아 26세의 미술보건사다. 때는 2000년 20세기 마지막 해여다. 황씨 가문의 본가는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위치한 40년 된 단독주택이었다. 그곳에는 손질 잘 된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안쪽에 조용히 자리 잡은 다도실이 있었다. 할머니 김선희는 전후 혼란기부터 작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 착실히 재산을 쌓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유나와 어머니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친척 모임에서 늘 다른 핏줄로 불렸다. 초등학생 때 사촌의 생일 파티에서 유나만 초대가 누락되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실수일 거라며 웃는 얼굴로 손수 만든 선물을 들려 파티장으로 보냈다. 도착하자 큰이모 민지가 나타나 말했다. 유나도 왔구나. 자리가 부족해서 부엌에서 밥을 먹을래? 설날 모임에서는 장녀 민지와 차녀 수미가 할머니 옆에 앉았지만 어머니와 유나는 늘 복도 가까운 끝자리에 앉았다. 세뱃돈도 다른 사촌들이 500만 원을 받을 때 유나에게는 1만 원짜리 5장이 주어졌다. 작은 이모 수미는 유나가 순수해서 어울린다고 웃으며 말했다. 중학교 입학식에서 이모들의 아이들은 사립명문학교 교복을 입었지만 유나는 공립학교였다. 삼촌의 아이들은 몸에 맞는 교육이 좋지 않냐며 작은 이모 수미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를 유나가 들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네 그렇네요 라고 대답했다. 큰이모 민지가 지은이도 유나도 어딘가 다르다니까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유나는 여러 번 들었다. 황씨 가문의 핏줄 중 어머니와 유나만 밤색 머리와 옅은 눈동자를 가졌다. 분명 지은의 아버지 핏줄이 나쁜 거야 라는 험담도 들렸다. 친족 모임에서 늘 소외감을 느꼈다. 이모들의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직접 용돈을 받고 비싼 생일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늘 열심히 하라는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할머니에게는 다른 면이 있었다. 친족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반드시 유나를 다도실로 불러 말했다. 유나야 차를 타보렴. 다른 손주들에게는 결코 가르치지 않은 다도를 유나에게만 열심히 가르쳤다. 마당 구석의 작은 다도실에서 둘이 보내는 조용한 시간은 유나가 할머니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라고 반복했다. 언젠가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3개월 전 96세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1904년생인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현대까지 4개의 시대를 살아낸 인물이었다. 유산 발표일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친족들의 얼굴은 기대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검소한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 것으로 소문났다. 고문 변호사가 무겁게 유언장을 펼쳤다. 이모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어머니와 유나는 방구석에서 작아져 있었다. 어차피 삼녀 집안에는 큰 게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변호사가 읽었. 장녀 민지에게는 강남구의 아파트 2채 시가 총액 16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민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변호사는 차녀 수미에게는 전주의 한옥 한 채 시가 총액 10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라고 발표했다. 수미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삼녀 지은과 손녀 유나에게는 내 한복 12벌과 다도실을 상속합니다 라고 읽히자 이모들이 비웃었다. 큰이모 민지가 비꼬며 말했다. 역시나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아닌지. 우리에게는 합쳐서 26억 원, 너희에게는 낡은 한복과 다도실 뿐이네. 어머니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등에 지고 어머니와 유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며칠 후 유나는 상속받은 한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서 하나씩 꺼내보니 모두 일제강점기 시대의 희귀한 작품이었다. 미술 복원사로서의 지식이 이 한복들의 진짜 가치를 알려주었다. 유나는 이건 최고의 명작이 아닐까라고 숨을 죽이며 말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옅은 남색에 금실로 물결 무늬가 새겨진 방문복이었다. 천을 비춰보니 보통 실과 다른 특별한 광택실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동네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 장민호를 찾아갔다. 그는 할머니의 오랜 지인이었다. 민호는 김 씨의 한복을 상속받았나? 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사실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한복을 펼쳐놓은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전쟁 중 사진이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밝았다. 민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셨어. 전쟁 중 피난 갈 때도 이 한복만은 놓지 않았다고. 유나는 지상한 말이라니? 라고 되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달이 아는 실이 기억한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셨어. 나도 의미는 모르지만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신 듯했어. 그날 밤 유나는 다도실로 돌아와 바닥을 조사했다. 할머니가 다구를 보관하던 오래된 상자 안쪽에서 누렇게 변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달필한 글씨로 달 그림자에 떠오르는 12개의 오리엔트는 시간을 초월해 영원하리라 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두루마리 뒷면에는 의미 불명의 숫자 나열이 있었다. 비슷한 숫자 조합이 계속 이어졌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 숫자들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55세의 어머니 지은이 다도실로 들어왔다. 유나야 뭐해? 유나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었다. 엄마 할머니가 남긴 거야.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는 한복과 다도실밖에 남지 않았어. 언니들이 옳았을지도 몰라.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닐지도. 그때 유나는 문득 떠올랐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특별한 다도 예법을. 엄마 할머니는 나에게 달그림자의 다도라는 특별한 예법을 가르쳐 주셨어. 12개의 동작이 있고 그 순서를 틀리면 안 된다고. 유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물주전자를 놓는 위치 찻잎을 청소하는 횟수 찻잔 뚜껑을 여는 각도 각각의 번호가 할당되어 있었다. 설마. 유나는 한복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순서로 배열하는 걸지도 몰라. 3일 후 보름달. 밤유나는 다도 예법 순서대로 12벌의 한복을 다도실에 펼쳤다. 어머니도 함께 지켜보았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한복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특별한 실이 청백색으로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와 유나는 동시에 소리쳤다. 이건 지도야. 남색 방문복에는 인천만의 상세한 지도가 떠올랐다. 다른 한복에도 각각 다른 지역의 지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순서를 틀리면 지도는 의미가 없었다. 다도 예법대로 배열해야 비로소 인천만을 둘러싼 거대한 토지 구획도가 완성되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는 나에게만 이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르쳐 주신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어머니는 우리에게?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유나는 첫 번째 은행으로 향했다. 오래된 금고와 자물쇠 열쇠는 다구 상자의 이중 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김선희 님으로부터 맡아둔 것이 있습니다. 55년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고를 열자 어머니와 유나는 숨을 죽였다. 안에는 오래된 토지 권리서가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다. 인천 앞바다의 매립지 지금은 상업시설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1등지의 권리서였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여의도 인천 센텀시티 모두 지금은 한국 유수의 상업지역이라. 부동산 감정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 평가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감정사는 이 토지들의 현재 가치는 보수적으로 봐도 8천억 원은 넘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후 바로 취득한 거네요. 당시에는 아무도 가치를 보지 못한 습지였지만 지금은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어머니와 유나는 나머지 금고도 차례로 확인했다. 토지 권리서뿐 아니라 귀중한 미술품 컬렉션도 발견되었다. 고종 황제의 어진이 중섭의 소 그림 그리고 해외로 유출된 줄 알았던 국보급 다구이들만으로 2천억 원 총액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금고에는 할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지은아와 유나야 잘 찾아주었군. 달빛에 이끌려 글씨 그리고 달그림자에 다도 예법을 떠올려 주었네. 유나야 너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니? 그것은 아름다운 눈과 진실을 읽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침을 순수하게 이어받는 순수함이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내가 너에게만 다도를 가르친 데는 이유가 있었어. 달그림자의 다도는 내가 고안한 특별한 예법이야. 12개의 동작은 12벌의 한복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순서였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건 내 가르침을 충실히 기억하는 너뿐이야. 편지는 이어졌다. 내 친딸들 장녀와 차녀는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녀들은 나를 돈줄로만 봤어. 하지만 지은아 너는 달랐어. 그리고 유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도 수련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내 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주었어. 유나는 떠올렸다. 할머니가 수련 끝에 항상 하던 말. 형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렴. 언젠가 이 예법이 너를 이끌 때가 올 거야. 어머니와 유나는 할머니의 깊은 애정과 신뢰에 가슴이 벅찼다.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은 할머니가 55년간 지켜온 마음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이어질 게 있을 거야 라고 유나가 말했다. 엄마의 편지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편지의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지은아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55세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다도실의 정적 속에서 둘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 진짜 어머니는 내 평생의 절친이었던 백지혜야. 그녀는 전쟁 전 여성으로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실업가였어. 그러나 1945년 서울 대공습으로 일가가 전멸했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생후 3개월의 아기 바로 지은아 너였어. 어머니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55년간 박지은으로 살아온 자신이 사실 고아였다는 사실. 그것이 왜 언니들로부터 소외당했는지 모든 답이었다. 편지는 이어졌다. 1945년 3월 9일 밤 지혜는 나에게 말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그녀는 전쟁이 격화되어 서울이 공습받을 것을 예견했어. 재산의 전부 토지 권리서 미술품 그리고 갓 태어난 너를 나에게 맡긴 거야. 할머니의 절친 지혜는 운명의 밤을 앞두고 모든 걸 준비했다. 3월 10일 새벽 서울은 불바다가 되었다. 지혜의 집도 불타버렸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지혜는 너를 지켜냈다. 빈사 상태를 무릅쓰고 피 묻은 한복으로 너를 감싸내 집까지 데려온 거야. 어머니와 유나는 한복의 핏자국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백지혜가 목숨과 바꾼 딸을 지킨 증거였다. 55년 전 핏자국이 지금도 선명했다. 지혜는 내 팔 안에서 숨을 거두었어. 마지막 말은 이 아이 부탁이하여다. 나는 너를 내 삼녀로 호적에 올리고 친딸처럼 키웠어. 편지는 더욱 핵심에 닿았다. 호적 위조는 쉬웠어. 전후 혼란기 기록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너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황씨 가문의 삼녀로 키웠어. 장녀와 차녀는 동생이 고아라는 걸 모르지. 그냥 어딘가 다르다고 느꼈을 뿐 너를 항상 소외시켰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는 항상 55년간 느껴온 소외감의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내 친딸들은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녀들은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 봤어. 핏줄이 이어지지 않은 너만은 달랐어. 순수하고 상냥하며 무엇보다 겸허했어. 그래서 나는 너와 유나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한 거야. 유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핏줄이 이어지지 않아도 할머니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사랑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형태여다. 편지는 말해다.
55년에 걸쳐 지혜로부터 맡긴 재산을 운용해 1조 원까지 불렸다. 경제성장법을 그 파도를 모두 이용했어. 이는 모두 백씨 가문의 정당한 상속자인 너와 유나의 것이다. 장녀와 차녀에게는 그녀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재산을 남겼어. 26억 원.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상속이지만 진실을 알면 분노할 거야.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나야, 너희를 보면 지혜를 떠올려. 같은 눈동자의 빛 같은 상냥함 그리고 같은 강함. 핏줄이 없어도 너희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야. 이 한복에 담긴 마음과 함께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어.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렴. 어머니와 유나는 한복의 핏자국에 손을 댔다. 55년 전 백지혜가 딸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 그 피는 황씨 가문의 피보다 진한 유대였다. 진실을 알게 된 어머니와 유나는 사흘 내내 다도실에서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다도의 마음을 떠올렸다. 화형정적화로 원년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약장의 경지에 이른다. 어머니가 물었다. 유나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나가 대답했다. 엄마, 할머니는 우리를 믿어주셨어. 이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이 있어. 그 무려 큰 이모 민지와 수미는 상속받은 아파트와 한옥의 고정자산세 납부에 고생하고 있었다. 2000년 버블 붕괴 직후 부동산 값은 계속 떨어졌고 아파트 두 채의 관리비와 수리 적립금만으로 월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큰 이모 민지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사실 아파트 고정자산세를 못 내서 그 낡은 한복을 사줄게. 500만 원쯤이면 돼. 55세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작은 이모 수미도 전주의 한옥 유지비가 너무 들어 판다고 했다. 다도실 땅도 함께 부동산에 상담하지 않을래? 어머니와 유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26억 원 상속으로 고생하는 이모들. 그리고 자신들이 손에 넣은 일전. 할머니가 진짜 사랑한 건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다. 며칠 후 어머니와 유나는 결단을 내렸다. 모든 걸 밝힐 때가 왔어. 친족 일동을 본가로 불렀다. 장녀 민지, 차녀 수미 그리고 그 아이들. 거실에 10명이 모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게 있어요. 유나가 12벌 한복의 사진과 특수자외선 램프로 찍은 지도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건 한복과 다도실뿐이 아니었어요. 1조 원의 재산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모들이 경악했다. 큰이모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황씨 가문의 재산이잖. 왜 너희만. 작은 이모 수미도 항의했다. 불공평해, 우리는 친딸인데.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맞아요. 여러분은 친딸이고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백지혜의 일공습의 밤 그리고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나는 황씨 가문의 친딸이 아니에요. 나는 백지혜의 딸로 어머니가 삼녀로 데려온 고아예요. 그리고 유나도 황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백지혜의 딸과 손녀고의 재산의 정당한 상속자예요. 큰이모 민지가 말을 잃었다. 동생이 타인이었다니. 작은 이모 수미도 말했다. 하지만 그럼 더 이상해. 왜 타인인 너희가? 어머니는 단호히 대답했다. 어머니는 핏줄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을 선택하셨어. 언니들은 어머니를 돈줄로만 봤어. 하지만 나는 어머니라는 사람을 사랑했어. 유나가 이어갔다. 할머니는 55년간 백지혜 씨로부터 맡긴 재산을 지키고 불려왔어. 그리고 진짜 상속자인 엄마에게 돌려준 거야. 이모들은 반박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녀들은 할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할머니 생일도 있고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는 매일처럼 할머니를 찾아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 어머니는 결단을 알렸다. 이 재산으로 백지혜 기념 미술관을 설립할게요. 그리고 언니들의 빚은 갚아줄게요. 이제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가족으로 새로운 관계를 쌓지 않을래요?
그로부터 1년 후 2001년 봄백지혜 기념 미술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56세가 된 어머니 지은이 인사말을 했다. 55년 전 목숨 걸고 딸을 지킨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55년간 지켜온 여성이 있었어요. 핏줄을 초월한 애정이 이 미술관을 낳았어요. 큰이모 민지와 수미도식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동생으로 받아들였다. 27세가 된 유나는 할머니의 다도시를 미술관 한 구석으로 옮겨 관람객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다. 화형정적의 정신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미술관에는 핏자국이 남은 한복도 전시되어 있다. 그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55년의 시간을 초월해 그 진실이 증명되었다. 어머니와 유나는 1조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선택했다. 미술관의 수익은 모두 전쟁 피해자 지원에 쓰인다. 보름달 밤어머니와 유나는 다도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신다. 할머니와 백지혜가 천국에서 미소 짓는 듯하다. 21세기의 시작에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태어났다.